안녕하십니까. 12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기에서 극수와 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은 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극수는 이제 P로 표현을 통상 하고요. 그다음 속도는 N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문제에서 동기기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동기속도 NS로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동기속도 NS다 라고 했을 때 동기속도 NS에 관련된 수식을 써보게 되면 P분의 120F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흔히. 여기서 이제 P 값은 이제 극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RPM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회전 속도죠, 동기 속도가 극수가 설정이 된 건데, 만약 이제 극수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극수란 말이에요. 극수가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가 0점이니까요. 극수가 증가하게 되면 회전 속도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극수가 증가함에 따라 회전 속도가 감소하는 형태는 이제 요 그래프가 되겠네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 회전 속도는 그래서 감소한다. 정답은 D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124번 문제는 뭐 기본적 형태니까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관련된 수식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기본 수식을 꼭 외우고 계셔야 문제가 풀이가 잘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5번 문제 가시죠. 동기전동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 동기전동기다 라고 했을 때 뭐 내용정리사항에서 표현됐습니다만, 동기전동기는 일단 덩치가 이제 굉장히 크죠. 덩치가 크고,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와는 이제 비슷해. 어떻게 보면 회전자계가 발생을 한다. 근데 내부 회전자가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는 어떻죠? 그냥 원통에다가 이제 코일 감아 놓은 형태, 또는 원통에다가 이제 코일 막대를 갖다가 집어넣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동기전동기는 이제 계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기기 내부 특성상 기동 토크가 어떻죠? 굉장히 작죠. 또는 거의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유도전동기에 비해서 효율이 양호하다. 동기전동기는 역류를 1로 놓고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역류를 1로 놓고 운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역률이 높죠. 우리가 이제 전략공학에서도 많이 얘기가 됩니다만, 역률이 높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효율은 높아지는 특성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자기가 필요하죠. 여자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전원을 받았을 때 내부에서 자석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이제 있느냐 없느냐, 그게 있으면 이제 그 여자기다라고 표현을 통상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역류를 조정할 수 없으면 속도는 불변이다는 맞아요.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동기 속도로 돌아간다. 근데 역류를 조정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얘기했을 때 요 V곡선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제 V곡선 잡아주게 되면은 가로축이 계좌전류, 세로축이 전기자전류 놓고 얘기했을 때 요 꼭 이 가장 아래 지점이라고 할까요? 요 부분이 추이를 했을 때 만나는 요점, 계좌전류가 이만큼 흘렀을 때 그 뭐 무부하 상태로 회전하는 동기전동기는 역률 코사인 세타가 얼마? 1로 운전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여자전류 및 계좌전류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과여자 C가 되는 거고, 역률 개선이 되겠죠. 줄이게 되면 부정여자 L이 되는 거고, 역률이 떨어지는 형태, 블로리액터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내용정리상 여기까지 설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률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이 특성을 나타내는 게 누구였어요? 동기조상기였어요. 동기조상기라고 하는 것은 무부하 상태로 회전하는 동기전동기가 되겠습니다. 12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126번 문제로 갑니다. 자, 동기전동기에 관한 다음 기술사항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고요. 동기전동기 마찬가지 특성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회전수를 조정할 수 없죠. 동기속도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럼 직류 여자기가 필요하다. 동기기라고 하는 것은 기기 내부에 DC와 AC가 공존할 때 우리가 통상 동기기 특성을 갖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난조가 일어나기 쉽죠. 그래서 우리가 동기전동기 회전자 부분에는 제동원선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때 이 제동원선이라는 게 난조 방지 차원에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역류를 조정할 수 없다. 조정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동기 조상기로 사용을 하게 되면 역률 조정을 하기 위한, 그죠? 무효 전력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되는 거죠. 역률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률 나오면 역률을 얼마로 운전할 수 있을까요? 역률 1로 운전할 수가 있죠. 역률을 1로 운전할 수 있으니까 효율이 높은 쪽에 속한다. 그렇게 되는 것도 한번 좀 살펴주셔야 되고. 그다음 127번 문제. 동기전동기에서 제동원선의 효과. 여러분 제동원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할 때 쓴다라고 했어요? 난조 방지 차원에서 사용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난조 방지인데 지금 보니까 난조 방지가 없죠. 난조 방지가 없을 때 역할이 하나 더 있잖아요. 제동원선은 기동 토크 발생. 그렇죠? 그래서 제동원선을 쓰게 되면은 기동 토크를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제동원선을 이용한 기동 토크 발생 우리가 자기동법 또는 자기기동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동 토크를 발생할 때에도 제동원선을 사용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동원선이 난조 방지를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안정도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정도도 챙겨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28번 계속 이제 이어지네요. 기동법. 동기전동기에서 자기기동 또는 자기기동법 또는 자기동법에서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자기동법이다라고 설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고정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외부에서 삼상전원이 들어오겠죠. 그럼 삼상전원이 IA, IB, IC 형태로 들어와서 무슨 자계가? 회전자계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럼 회전자계가 발생을 하게 되면 내부 회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직류전원을 가지고 여자를 시켜야 되죠. 이렇게 있을 때 자속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그 제동원선이죠. 여기 들어가죠. 막대 형태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계좌원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때 그 자속이 계좌원선 및 제동원선과 세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고, 기전력 발생하면 여기에 이제 뭐가 흐를까요? 전류가 흐르겠죠. 그때 그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그 전류 크기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타나죠. 자속이 이제 회전자계로 나타나다 보니까 코일과 세교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기전력 커지면 전류 커질 것이고, 그러면 전류가 커지게 되면 잘못하면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를 최대한 많이 흘릴 수 있는, 무한대로 흘릴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표현하겠을 때 그와 같은 형태의 어떤 큰 전류 흐른다라고 했을 때 계좌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락을 시켜 놓습니다. 전류를 이론상 무한대로 흘릴 수 있도록. 그래서 고전압이 유도가 돼서 전류가 흘러서 기기가 타버릴 수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떻게 해요? 계좌권선을 단락해서 사용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이제 만약에 조금 개념 힘드시면 문제랑 답을 같이 외워버리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128번도 이 정도면 되겠죠. 다음 129번 문제 보실까요? 60Hz 600rpm의 동기전동기에 직결된 기동용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이라고 했어요. 지금 동기전동기가 있는데 거기에 직결된 기동용 유도전동기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표현했습니다만 동기전동기가 있을 때 유도전동기를 가지고 기동을 시킨다. 그러면 정황상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에 동기전동기가 있었어요. 그 동기전동기에 전기에너지를 넣어주는 전원이 설정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때 얘를 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뭐를요? 유도전동기를 설치하는 거죠. 유도전동기도 이렇게 전원 집어 넣어줘야 되고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또
같은 전원이죠.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유도전동기에 들어가는 주파수 60Hz, 동기전동기에 들어가는 주파수 60Hz. 그랬을 때 동기전동기는 어떻게 될까요? 회전속도가 동기속도로서 극스 P분의 120F로 돌아가고, 유도전동기는 회전속도가 회전자 속도, 회전자가 결국 돌아가는 거니까 1-S의 극스 P분의 120F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N이 클까요? NS가 클까요? 요 성분 때문에 NS가 더 크다라는 거죠. 얘가 더 빨리 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얘보다 늦게 돈다는 것이고, 그럼 얘를 지금 정지된 상태에서 원하는 회전 상태까지 빨리 끌어올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돌아가는 어떤 능력이 얘가 더 좋아야 되겠죠. 얘가 더 능력이 좋아야 되니까 회전 속도가 얘가 더 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도전동기를 공부했다시피 슬립 S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수식이 이제 만족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얘보다 빨리 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유도전동기를 선정할 때 얘가 더 빨리 돌 수 있도록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극수를 동일극수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극수를, 유도전동기 극수를 더 적은 걸 설정을 하게 되면 회전 속도는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더 빨리 돌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수식적으로 좀 표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1-S에 여기가 동기속도 NS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렇게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동기속도 NS 마이너스 슬립 S의 동기속도 NS. 그러면 수식상 보다시피 요 NS가 얘랑 똑같은 것이다. 동일주파수 하에서. 그러니까 이만큼 유도전동기가 늦게 돌기 때문에 극수를 적게 잡아서 회전 속도를 더 빠른 놈으로 어떻게 선정해서 기동용 전동기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적은 걸 쓴다? 2극 적은 걸 쓰자. 그럼 이때 동기전동기가 몇 극짜리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60Hz의 주파수가 인가될 때 600rpm으로 돌아가는 전동기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표현된다면 이 수식에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죠. 동기속도가 600rpm. 그때 극수는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것이고 120에 주파수 60Hz. 이 수식이 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 몇 극 들어와야 될까요? 그쵸? 12극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므로 12극짜리 동기전동기보다 얘가 좀 빨리 돌아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얘가 이 동기전동기보다 이만큼 늦다. 따라서 극수를 적은 걸 선정한다. 몇 극 적은 걸? 2극 적은 걸. 그래서 12극짜리 동기전동기니까 유도전동기는 10극짜리를 선정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9번 문제에서 왜 기동용 유도전동기가 동기전동기에 비해서 왜 2극 저응을 쓰는지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죠? 내용 정리상에서도 표현을 했고. 그러므로 우리가 130번 문제에서 간략하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유도전동기로 동기전동기를 기동하는 경우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동기전동기 극수보다 2극 적은 걸 사용한다. 얘기 다 됐죠? 그 이유는 같은 극수일 경우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유도기는 동기속도보다 즉 슬립 S의 동기속도 NS의 곱만큼 늦음으로. 정답은 1번이죠. 늦게 돌기 때문에 극수를 이제 바꿔가지고 설정을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129번, 130번 문제 같이 연계해서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30번 문제 뭐 더 들어갈 건 없을 것 같고요. 131번으로 가겠습니다. 동기전동기의 기동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 동기전동기의 기동법은 두 가지였죠. 동상 자기기동법 또는 자기동법 하나 있고 타전동기법이 또 하나 있고, 자기동법은 제동원선을 이용한 것이죠. 그 다음에 타전동기법은 유도전동기를 이용한 것이죠. 제동원선 이용했다,
유도 전동기를 이용한다. 유도 전동기는 이극 작용가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 자기동법, 그 다음에 기동전동기법, 그게 타전동기법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전동기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1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얘기 됐고요. 다음 132번 문제로 갈게요.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이라고 했어요. 이거 뭐였습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무부하 상태로 회전하는 동기전동기, 계좌전류, 전기자전류. 무부하 상태로 회전하는 동기전동기는 우리가 동기조상기로 쓸 수 있다. 왜? 역률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무부하 상태로 회전하는 동기전동기, 걔는 역률이 얼마로? 1로 운전이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정답은 동기전동기가 되겠네요.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동기전동기. 132번 얘기도 됐고요. 자, 133번 문제. 동기전동기의 진상전류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진상전류라고 하는 것 또는 여기서 이제 표현되는 게 이제 전기자 반작용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려가지고 표현을 하자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3시 방향을 기준 잡는 것이죠. 그래서 3시 방향으로 만약에 뭐 전압을 설정을 하자 또는 기전력을 설정하자라고 했을 때요. 예, 요 기전력과 동상의 전류가 흐를 때도 있고 기전력에 비해서 90도 늦은 전류가 흐를 때도 있고 기전력에 비해서 90도 앞선 전류가 흐를 때도 있더라. 이런 형태로요. 그랬을 때 이제 요게 우리가 앞선 내용에서 표현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죠. 동기 발전기. 발전기에서는 기전력과 전류가 동이상일 땐 교차 자화작용이고 그다음 횡축 반작용이고 그다음 IN 코사인 세타로 표기할 수 있고 발전기에선 기전력보다 전류가 90도 늦을 때 감자작용이죠. 그다음 직축 반작용이고요. IN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전력에 비해 전류가 90도 앞설 때에는 증자작용이 나타나죠. 네, 여러분 확인차 한번 계속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직축 반작용이라고 하고요. IN 사인 세타라 표현할 수 있죠. 언제? 발전기일 때. 그러면 문제에서는 전동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형태로 하시면 된다? 발전기에서는 전동기에서는 구조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발전기에서 전동기로 전기에너지가 가는 거니까요. 발전기에서는 나가는 것이고 전동기는 들어가는 거니까 어때요?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나가는 쪽 기준 잡아서 내용 정리했을 때랑 들어오는 쪽 기준 잡아서 내용 정리하게 되면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은 180도 반대가 되죠. 그래서 얘를 180도만큼 돌리면 동기전동기가 되는데 돌린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자. 3시 방향과 9시 방향은 어차피 같다. 그때 이제 12시 방향이 6시로 오고 6시가 12시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 내용이 만약에 아래로 내려오고 요 내용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글자 딱 2개만 바뀌죠. 뭐뭐 증하고 감하고. 그쵸? 그러니까 발전기 기준으로 딱 외워 놓으시고 문제가 동기 전동기다 라고 하게 되면은 써놓고 글자만 바꿔서 이거 지우고 요 글자 지우고 글자만 바꿔 쓰게 되면 기전력과 동이상 전류가 흐르면 교차 자화작용, 기전력에 비해서 90도 늦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감자가 아니라 증자, 기전력에 비해서 90도 앞선 전류가 흐르면 증자가 아니라 감자로 답을 체크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동기전동기의 진상 전류는
증이 아니라 감자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여러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3시 방향은 9시 방향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잡아주시면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전기자 반작용은 1장 직류기하고 2장 동기기에서 동시에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시험 문제에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전기자 반작용 얘기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33번의 정답은 감자가 됐던 것이고요. 134번 문제. 동기 전동기네요. 역률가에 90도 늦을 때 90도 늦다는 얘기는 이제 90도 지상전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발전기 지상은 감자인데 전동기 지상은 증자가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4번도 이런 패턴으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3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기전동기의 토크는 운전 중 공급전압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동기전동기 토크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크 T라고 하는 것은 전압에 공급전압에 정비례한다. 정답은 2번. 이렇게만 좀 설정하시고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5번도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 이제 136번 문제로 가죠. 동기와트로 표시되는 것은 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도기 쪽에서 동기와트 얘기를 많이 했죠. 동기와트라고 하는 것은 P2 2차 입력을 우리가 통상 동기와트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얘가 1.026의 토크 T의 동기속도 NS 값이 좀 크다 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표현되는 킬로와트 값으로 나타나는 형태다. 그러면 지금 요 2차 입력이 동기와트인데 그 2차 입력 동기와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과 무엇의 곱으로 구성되느냐 1.026이라는 일반 상수와 동기속도 NS와의 곱, 그 다음에 하나 누구 있죠? 토크죠. 그럼 여러분 보시다시피 1.026 일정하죠. 동기속도도 일정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입력, 즉 동기와트가 크다라는 것은 토크가 크다라는 걸 의미하고 2차 입력 동기와트가 작다는 것은 토크가 작다는 걸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동기와트로 표시가 가능한 것은 토크가 된다.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동기와트는 토크 크기를 나타낸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동기와트 수식에 관련된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수식도 좀 챙겨주시고요.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 137번 문제입니다. 137번 문제는 뭐 썩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동기전동기 쪽에서 슬립 가지고 토크 구하는 형태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출제가 돼 있으니까 한번 간략하게만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 4극의 60Hz라고 했죠. 극수하고 주파수 같이 있으면 묶어놓고 동기속도를 나타낸다. 동기속도 NS가 지금 1800rpm이다. 삼성 동기전동기를 입력 100kW 효율이 90%로 운전합니다. 전격 운전할 때의 토크가 얼마냐? 토크 T를 찾아라 이거죠. 우리가 이제 토크라고 하는 것은 0.975에다가 동기속도 NS분의 2차 입력 P2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는 0.975에다가 회전자 속도에다가 출력값 P5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기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통상 우리가 이제 동기속도로 회전하는 거니까 아래식은 좀 아니겠죠. 아래식은 이제 유도기 쪽에서나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동기속도랑 2차 입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4극의 60Hz가 동기속도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얼마 들어가면 돼요? 1800rpm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2차 입력만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입력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력값을 통상 어떤 사람은 여기다 집어넣어버리고 계산하는데 그러면 값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돼야 될 것이냐, 이렇게 동기전동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여기 들어오는 값이 있을 것이다. 그게 입력값 100kW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할 경우 효율이 90%가 잡혀 있고 슬립이 2%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 여기서 이 100kW는 이제 뭘 의미할 거냐면 동기전동기에 전기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전기자 전류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전기자 전류가 들어가서 전동기 내부의 계자 즉 회전자 쪽이죠. 걔랑 반응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걔랑 반응해서 이제 회전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삼상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면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0kW가 들어간 거죠. 그죠? 전기 에너지로 환산하면. 그때 이제 내부 회전자가 설정이 될 거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외부 100kW가 들어와서 회전자계를 만들게 되고, 그 회전자계 만들어진 상태에서 회전자가 돌게 될 것이다. 회전자가 돌게 되면 그게 이제 곧 출력으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들어가고 그 다음 얘가 돌아서 이제 일을 해서 나오게 된다. 그때 그 비율이 사실상 얼마란 얘기예요? 90%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 100kW에다가 효율 90% 0.96 곱해서 나오는 90kW가 곧 뭐가 될 것이다? 출력값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출력. 그럼 그 출력값이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것인데, 그 출력값이 이 자리에 지금 2차 입력 P2 자리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들어오기가 좀 어렵죠. 출력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회전자계에 나타나고 회전자가 형성돼서 돌아가게 되고, 그때 이제 뭐 마찰력에 해당하는 손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철손, 동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해당하는 비율이 슬립으로 2%로 좀 설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137번 문제는 문제를 내기 위해서 지금 슬립까지 어거지로 지금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137번 문제 제가 풀고는 있습니다만 한번 대략 보시고 그냥 스킵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즉 출력값이 설정이 됐는데 우리가 기본 토크식 자체가 동기속도 NS분의 2차 입력 P2. 왜? 동기전동기는 동기속도로 돌 거니까 이 식으로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출력을 2차 입력으로 또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도기 때 공부한 P2 대 PC 대 P0는 1 대 S 대 1 마이너스 S. 이때 이제 P2하고 저 P2를 구해야 되니까 P5 값이죠.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P2 대 P5는 1 대 1 마이너스 S. 우리가 P2를 구해야 된다. 그럼 P2라고 하는 것은 둘의 곱을 예로 나누자라는 거죠. 그러면 1 마이너스 S분의 1에다가 P5가 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슬립이 지금 2%니까 0.02 분의 1 곱하기 출력이 90.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될 것이냐? 91.84kW가 돼요. 그럼 91.84kW를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은 사실상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숫자를 집어넣고 마무리한다면 0.975에다가 동기속도는 1800, 그 다음 여기는 91.84. 그쵸? 여기 킬로와트니까 단위 풀어줘야 되니까 10의 3승을 설정해서 계산기 눌러주면 토크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49.7 kg 메타에 해당하는 정답 2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3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동기전동기 쪽에 적합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한번 설명을 들으셨으니까요. 할만 하신 분들은 해주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빼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137번 문제는 유도기 쪽 문제를 좀 풀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셔야 그나마 좀 얘기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38번 문제 가시죠. 자, 인과전압과 여자가 동일한 동기전동기에서 전기자 저항과 동기 리액턴스가 같으면 최대 출력을 내는 부하각은 몇 도가 될 것이냐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 부하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원전압과 출력에 나타나는 전압의 어떤 상차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굳이 그걸 다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저항, 즉 전기자 저항이라면 가로축이고 동기 리액턴스는 세로축이죠. 둘이 같다라고 하게 되면 좌표 평면상 임의로 자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이게 전기자 저항이고 동기 리액턴스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임피던스 및 전류 벡터는 요거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요 몇 도일 때 45도일 때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38번 문제 이 정도까지만 잡아주시고요. 디테일하게 더 복잡하게 들어가실 거 없어요. 같을 때 그 정도까지만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시죠. 139번입니다. 모부와 운전 중인 동기전동기에 일정 부하를 거는 경우에 발생하는 속도 n의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모부와 운전 중이죠. 뭐가 동기전동기가요. 그리고 어느 임의의 시간에 일정 부하를 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동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쪽에 전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전기에너지 공급받고 있었다. 그때 이제 축이 회전하고 있는 거죠. 무부하 상태로. 그럼 얘가 웅 돌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래에다가 이제 그래프를 따로 좀 그려보자. 가로축이 시간축이 되고 여기가 회전 속도가 된다면, 자, 어느 임의의 시간까지는 쭉 이렇게 이제 운전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속도가 변하지 않겠죠. 무부하 회전 속도가 또는 동기 속도가 나타난 상태로 쭉 돌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요 시간에 여기에다 부하를 갖다가 걸었어요. 부하를 갖다 걸어버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부하를 갖다가 걸었더니 얘가 이제 돌면서 얘를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부하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리어카 끌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뒤에서 빈 리어카에 딱 타버려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중량이 커지니까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속도로 가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늦어지겠습니다만 빨리 가려고 힘을 더 내겠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원래 속도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부하를 딱 먼저 걸게 되면은 초반에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느려지죠. 그러다가 이제 속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다시 원래 일정한 속도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부하를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속도의 변화는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정답은 3번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때 이제 이 전동기에 나타나는 부하각의 형태는 굳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표현한다면 크다가 점차적으로 작아지다가 일정해지죠, 변화량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부하각의 변화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그래프가 표현되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정도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부하로 편안하게 돌고 있다가 편안하게 운전되고 있다. 갑자기 부하 걸리니까 처음엔 놀래서 또는 처음엔 중량이 커지니까 속도가 느려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과정에서 과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일종의. 그러다가 이제 원상태로 원래 속도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0번 문제 보시죠. 동기전동기 난조방지 나왔습니다. 난조방지의 가장 유효한 것은, 난조방지는 뭐였어요? 제동건선을 설치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140번 난조방지 제동건선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41번 문제. 동기전동기에 설치한 제동건선은 뭐 있어요? 난조방지. 또 하나는요, 기동토크 발생. 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물어본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난조방지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 불평형 부하시 전류와 전압파형의 개선, 송전선의 불평형 부하시 이상전압 방지, 단상 혹은 삼상의 불평형 부하시 역상분에 의한 역회전의 전기자 반작용을 흡수하지 못함. 이렇게 지금 표현됐는데, 이 제동건선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난조방지, 기동토크 발생의 역할을 하면서 그 난조방지할 때 그쵸? 진동을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안정도가 향상되는 형태가 나타나야 돼요. 안정도가 향상되려면 결국에는 고조파 성분이 억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평형 부하시 전류와 전압파형 개선하고요. 송전선의 불평형 부하시 이상전압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단상 혹은 삼상의 불평형 부하시 역상분에 의한 역회전의 전기자 반작용을 흡수하지 못한다. 이거 뭐 말이 되질 않죠, 이거는. 아예. 말이 되지 않으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41번도 간단하게 보시고요.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 일단 난조방지 나오게 되면 제동건선 나오면 난조방지 하게 되면 안정도 향상 하게 되면 고조파 억제.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살을 하나씩만 더 붙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 다음 142번 문제 보시죠. 동기전동기 용도가 아닌 것은, 동기전동기는 동기속도로 회전하는 꾸준한 애죠. 즉 동기속도로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근면성실, 부지런한 애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일을 하죠. 열심히, 근면성실이라고 쓸까요? 진짜 그대로. 덩치가 큰 놈인데, 대용량 기기인데 꾸준하게 일을 한다. 그래서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느냐? 석탄, 탄광에서 석탄 캤을 때 석탄은 자기에 부수는 분쇄기 역할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압축기, 프레스기로 이제 커다란 어떤 뭐 예를 들어 철강 같은 게 제품이 생산되면 그거를 납작한 판으로 만들려면 이제 프레스기에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런 압축기 형태로도 사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높은 빌딩, 큰 빌딩에 이제 공기를 넣어주고 빼줘야 돼요. 그런 송풍기 역할도 할 수 있죠. 송풍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빌딩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50층, 100층짜리예요. 환풍구를 통해서 공기를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이 잠깐 숨을 쉬고 많아요? 그게 아니죠. 계속 숨을 쉬고, 그러면 숨을 쉬었으니 이산화탄소를 다 밖으로 또 빼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청결하게 또는 이제 신선한 공기 계속 공급해줘야 되니까 하루 종일 돌아가야 되죠. 그러면 그 엄청난 양의 공기를 집어 넣어주려면 팬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그 큰 놈은 하루 종일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크레인 같은 경우는 직관전동기를 통상 쓰는 거지, 대용량의 근면성실한 동기전동기를 크레인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42번 문제 됐고요. 143번 문제. 다음에서 동기전동기와 구조가 동일한 것은, 통상 우리가 이제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구조를 똑같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전동기와 구조가 똑같은 건 동기발전기일 거예요. 근데 보기에 동기발전기는 없죠. 동기발전기를 다른 말로 교류발전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43번 문제까지 돼 있고, 자, 1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전동기가 유도전동기에 비해 우수한 점은 이라고 했어요. 기동 특성이 양호하다. 동기전동기는 유도전동기보다 기동 특성이 떨어지죠. 자기동법과 타전동기법을 쓰긴 하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기동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기동하는 자기동법은 기동 토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잘 쓰질 않죠.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을 받아주는 타전동 기법을 통상 쓰게 됩니다. 기동 특성 양호하다는 안 좋고요. 보기 3번 속도 제어가 자유롭다. 동기전동기는 동기속도로 돌기 때문에 속도를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가 간단하다. 동기전동기는 이제 그 고정자와 회전자 부분이 다르죠. 고정자 부분에선 교류를 받고 회전자 부분에서 직류를 공급하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체계가 다른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으니까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해요. 유도전동기는 이제 고정자 쪽에서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되고 회전자는 그걸 받아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구조가 간단한 편에 속하는 것이고요. 동기전동기가 유도전동기에 비해서 역률이 높다 보니까 효율이 양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동기전동기 파트에서 일단은 뭐 144번 문제까지 풀이를 했고요. 뒤쪽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기전동기는 문제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문제 풀이하면서도 강조를 하고 스킵하실 건 또 스킵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문제 풀이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